과연 이 627 대책이 모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대출 전문가 풀팩 강연옥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 강연옥 대표입니다. 요즘 분위기 어때요? 요즘은 사실 이제 우리가 627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대출의 효과를 논하려면 사실 한 달은 지나봐야 그렇죠. 은행도 이제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경과 규정, 예외 규정,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눈치 보기 끝나면서 이제 자리잡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의 자리매김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여전히 눈치 장세도 펼쳐지는 것 같고 각 은행마다 이제 각자 개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네네. 대통령님이 네. 은행들 보고 이자놀이 하지 마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저는 그냥 배드뱅크나 일반 상생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금만 많이 거두게 되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로 이제 수익을 많이 본 은행들로부터 그 자금을 모아서 이제 배드뱅크라든지 여러 개 상생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많이 돌리기 위한 발판으로 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네. 좀 혜택 보는 건 없습니까? 금리가 좀 내려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근데 금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대출 총량 규제랑 맞물려 있다 보니 쉽사리 내려오지는 못할 것 같고 변동금리 차주분들은 좀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자, 우리가 6월 27일 날 갑자기 규제를 맞이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수다방에서도 제가 이제 중간중간 알려도 드렸고 분위기도 다 알려드려서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은행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자 기준으로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627 대책 때 무엇이 나왔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게 오전에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발표되기도 전에 보도 시점이 11시 반이었는데 이미 9시 전에 다 알고 있었죠. 네. 예, 요즘에는 굉장히 정보가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666 대책이에요. 네네. 왜 666 대책이죠, 여러분? 서울 수도권에서 주담대 받으면 6억 원까지 네, 한도가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로 전입을 해야 되고 6개월 전입. 네, 그다음에 1주택자의 처분 조건이 6개월. 네, 그렇기 때문에 666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소득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즉 DSR을 통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담대 한도는 6억 원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살 때도 10억짜리 주택 가격의 집을 살 때도 6억이 나오는 거고 20억 원의 주택 가격 사는 것도 6억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6억 원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의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이런 사실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물어보신 분 중에 이제 기자분이 풀팽님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그 수요가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꽤 많았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기로 물론 이제 그 지방에 공급이 정리된 곳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산 뭐 해수부 이전 효과 이제 보는 그런 신축 단지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건 거래가 좀 되면서 기축 단지로 이제 번져 나가는 건 있지만 아직 물량이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원래 가는 곳은 이러한 627 대책뿐만 아니라 원래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가는 곳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이제 이 6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려는 그 수요가 먼저 붙고 그다음 가지 않을까 저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맞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는 서울 수도권에서 매매자금 대출이라든지 생활하는 자금 대출로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1주택자도 역시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 조건으로 뭐 규제지역 50, 그다음 비규제지역 70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다주택자가 지방에 가서 열심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확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빠숑님 방송 보시면 거기 이제 교수님께서 서강대 교수님께서 이렇게 되려면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주면 이제 가겠다 또는 대출에 있어서도 오히려 뭐 지방에서 대출을 받는 건 LTV만 본다라든지 또는 다주택자들에게는 DSR을 굉장히 완화해 준다라든지 또는 서민 실소유자들에게는 정책자금 대출을 좀 더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지방 특화형 정책자금 대출이라도 나왔으면 좋은데 완전히 반대로 지금 정책자금의 대출에 대한 한도도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방시장이 살아나는 데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 한계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기사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이제 봐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거래 절벽에도 신고가는 속출한다. 627 규제 이후에 초양극화만 가속화된다. 즉 대출 규제에 수도권 거래량은 73%나 급감했으나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서초 강남은 신고가 비율이 50%가 오히려 돌파됐다. 즉 신고가의 양은 줄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이 훨씬 우위라는 거죠. 네. 한 번 오를 때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대책 이전 최고가 대비 상승률이 수도권이 확실히 비수도권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대책 이전에 비해 최고가가 8.6%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집토스 자료를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 보니까 확실히 대책 전후 거래량 증감률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죠. 그것도 금액대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니까 10억 초과하고 20억 초과하는데 거래량이 급감을 했죠. 왜냐하면 대출의 힘을 받아서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큰 타격감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10억 초과 20억 초과의 신고가는 그럼 경신이 안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옆에 보면 신고가 비율이 지금 10억 초과 20억 이하에도 오히려 23.7%를 기록하고 있고 20억 초과도 66.1%, 즉 현금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 타격감이 없다. 이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오늘 28일 25년 7월 28일 현재 신고된 거래 기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과연 이 627 대책이 모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신고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를 이제 살펴보니까 개별로도 5년 이하 신축 거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진 30년 초과 노후 구축이었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축이 된 놈과 신축이 될 놈. 예,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준신축이나 일반 구축 아파트의 신고가 비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어떠한 상품을 원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서도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출 의존도가 낮은 자산가들이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조정된 매물을 가져가는 거죠. 네, 가장 안전하고 희소성 높은 자산만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희소성 높은 자산만 우리도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부동산은 네, 입지니까 입지다. 예, 네. 입지 좋은 데들은 영향력이 크게 있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거래로 조정된 매물을 사는 분들은 이제 자산가 분들인 거고 사실은 이러한 레버리지는 이제 도움이죠. 사실 수직 상승, 자산을 수직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레버리지 도구인데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는 끊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금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아닌 곳은 아예 건너가지도 못하는 진짜 초양극화는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개선 방안 최대 1억 원 이게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죠. 그렇죠. 즉 수도권 규제 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보존 등기가 나고 3개월 이후부터 받는 거. 매매 잔금 대출이 아니고요. 네.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조달받는 주담대를 생안대, 생안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면 언뜻 듣기로는 그래 뭐 생활비나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거 1억 원 정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전세 반환 대출, 전세 퇴거 대출이 대표적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1억 원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전세 반환 보증 그 대출을 일으키셔야 되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걸 받고 나가셔야 되는 임차인도 불안해지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건 어느 은행이라고는 밝힐 수는 없고요. 제가 은행 내부 규정을 갖고 왔는데 이건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여러분들만 빠세 분들만 보시고. 네. 금융위원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관련 예외 해석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1억 원으로 제한하다 보니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가 한번 논의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1금융권은 항상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일단은 멈췄어요. 그리고 그 고객님들한테도 저희도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한테 1억 원으로 일단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떤 예외 규정이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안내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은행은 지금 이제 627 대책 전에 계약과 매매가 끝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세 반환 대출이 일으킬 테니 1억 원 이상을 LTV DSR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그럼 다른 은행도 지금 움직임을 걸려고 부릉부릉 시동 중이고 지금 오늘 나온 기사에는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곧 푼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접수권 하면 안 받아줘요. 그 은행들에서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8월에 가면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해질 것 같아. 한은행은 완전히 풀어서 규정 해석도 했고 지금 접수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보도 자료가 아니라 내가 대출을 받는 거는 은행 규정이다. 그 은행이 규정을 보고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예외 규정을 적용을 해주려면 임대인이 자력으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능력이 약간 부족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애매한 규정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은행이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가 약정 요거를 체결을 하면 수도권 규제 지역 내의 그 주택자의 경우에도 1억 초과로 취급이 가능하다. 즉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경우,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전입하는 경우. 우리가 이거를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냐면 역전세 반환 대출할 때 이러한 규정들이 나와 있었어요. 즉 역전세 반환 대출의 내용을 많이 좀 들고 오셔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이 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추가 약정 627 이전에 됐다면 1억 원 이상도 LTV DSR 범위 내로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7월 29일 기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1주택자, 다주택자일 시 가능한 은행들이 1, 2금융에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라고 표현되는 1번 같은 경우가 1금융권이고요. 2번부터 5번까지가 지금 2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풀렸던 그 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627 이전에 매수하시고 전세 계약까지 동시 충족입니다. 하신 분들은 현재에도 지금 1억 원 이상도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조합별로 그리고 각 생명별로 손보별로도 다 조건이 달라요. 이미 8월, 9월까지 안 받는 곳들도 많고요. 그리고 강남 3구 용산은 1주택자만 가능하다라고 제한을 걸어두신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지금 조건이 굉장히 다르다. 즉 627 이전에 매수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해야 되는 분인 건지 아니면 627 이전에 전세 계약만 하신 분들도 가능한 건지 근데 그 중에서도 1주택만 가능한지 다주택도 가능한지를 한번 개별로 알아는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내년 대출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희도 지금 하루하루 조합과 은행들이 굉장히 다른 내용들로 이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정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거는 확답을 드리지를 못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 대출이 실행되려면 적어도 2개월 전부터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가능한 제일 좋은 조건의 은행을 찾으셔서 가시는 게 맞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들 만약에 A은행의 총량이 다 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또 막혀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도 다른 은행이 예를 들어 국민이나 하나은행이 우리는 10월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또 10월에 11월에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은행 자율적으로도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총량도 이제 많이 열어졌다가 다시 줄였다가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이 난제를 좀 이제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